안녕하세요. 도영 김종성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요. 오늘 저도 가평에 있는 집에 보일러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돼서 연락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또 저는 내일 이사를 해요. 내일 이사하는데 이사하는 날을 이렇게 잡았는데 내일 추워서 걱정입니다. 뭐 제가 이사하는 건 아니고 이사 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이사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추우니까 걱정이 되네요. 지난번에 이어서 요즘에 제가 계속 방송하는 게 부동산과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돈 쉬운 문제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걸려 있는 삶 자체가 송두리째 좌우지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돈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돈이 인생이 전부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돈이 인생의 전부라면 너무나도 슬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돈이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돈이 없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지하철 공사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지하철 표를 내서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열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하철 표 게이트 이렇게 넣는 것이 고장이 나서 이렇게 그 수리하는 분이 와서 그것을 고치고 있는 과정 안에 어떤 아주머니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너 공부 못하면 너도 커서 저렇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대강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25년에서 30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지급의 규천이 어디 있습니까? 또 지하철 안에서 그 게이트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를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분은 너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 그런 얘기는 비하하는 거죠. 그 여름날 에어컨 설치하는데 에어컨 설치하는 기사님들 무지무지 고생합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돈만 주고 끝나죠. 고마워하기 때문에 뭐 차 한 잔 줄 수 있고.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없었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소용없는 짓이죠. 그분들은 헌신, 다시 말해서 몸으로 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돈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내가 에어컨을 사고 싶어도 에어컨을 못 살 수도 있고요. 설령 에어컨이 있다 하더라도 설치 비용을 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겠죠. 이렇게 돈은 너무나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것을 제가 비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된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것이죠. 내 건강을 유지하고 내 삶을 지탱하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월급만으로는 뭐 월급만 가지고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월급만 가지고는 내가 충분히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재테크란 걸 하고 그다음 부동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산을 모으는데 충실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축도 하고 아무튼 뭐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략도 하고 뭐 그래야 되죠. 많이 그래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돈을 어느 정도 모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전략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돈이 모아지면 어떻게 돼요? 돈이 모아지면 그때는 돈을 그 종잣돈을 가지고 뭘 하는 것에 방점이 아니라 그 재산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원 한 분이 어제 저녁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니 이분이 지금 집을 하나 사서 조정지역 안에 집을 사서 거기서 2년 반 정도 실거주를 하고 있어요. 실거주. 그리고 그 집 많이 올랐습니다. 대략 2억 5천 정도에 샀는데요. 지금 5억 5천 정도 가요. 5억 5천. 호가는 6억도 나옵니다. 6억. 완전 더블 쳐버렸죠. 더블. 너무나 좋았죠. 그런데 이 회원이 그 집을 팔고 사실은 제가 전날부터 팔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과세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거주를 한번 더 옮겨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연락 온 거예요. 자부님, 제가 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쭉 하다가 그런데 자포님, 제가 경기도에 월세 물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왜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했어? 그랬더니 그 전에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제가 그거 빨리 팔아라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제 기억이 좀 없었는데 그럼 왜 그걸 지금까지 안 팔고? 하여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1가구 2주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언제 샀냐? 그랬더니 그것도 2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2년이. 그리고 월세가 좋아요. 월세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1가구 2주택이에요. 1가구 2주택. 그러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 팔고자 하는 지금 실거주 팔고자 하는 그 집이 2억 5천에 지금 사서 지금 5억 5천이면 3억 5천, 4억 5천, 5억 5천, 3억이란 돈이 올라갔잖아요. 3억이란 돈이 양도 차익이 3억 정도 나잖아요. 근데 1가구 2주택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비과세를 못 받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러면 이건 따져봐야 돼요. 다시 법정 부동산은 너무나도 복잡해요. 그러면 그 월세 받는 집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되는데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1가구 2주택이에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세법이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돼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왜 내 재산을 지키는데 이렇게 소홀히 했느냐 이겁니다. 왜 내 재산을 지키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생각대로 만약에 1가구 2주택이고 비과세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세금을 약 1억 넘게 내야 되거든요. 근데 1억 넘게 안 내도 됐던 시간이 충분했어요. 왜 그러니 월세 집을 팔아버렸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가.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는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집에 하나 있는 사람도 비과세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내년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카페에서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꼭 세금,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들은 거예요.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물건과 대입시키지 않았어요. 또
우리 카페에서 진행하고 있는 투자 심화반 1주차 강의 때 세금을 꼭 얘기해요. 세금과 대출에 대해서 꼭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예. 연회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연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중간에 또 쉬었어요. 중간에. 그러면 지금 내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도 소홀했단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세금 1억을 내야 되는 것을 1억을 안 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돈을 버는 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근데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세금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세금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저녁에 집에 와서 12시 넘어서 카페에 글을 썼어요. 카페. 그리고 회원들도 보고 이 물건의 출구 전략이 어디냐 한번 의견을 나눠주라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글을 그 회원한테 카톡으로 링크를 걸어줬어요. 그랬더니 출근해서 그러면 이 일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출근 안 하고 이 일에 매진하겠다. 이건 뭐 내 입장에서 그런 얘기하죠. 다 당사자예요. 그게 쉽지 않죠. 예. 근데 지금 출근이 대수예요. 지금 1억도 넘는 세금을 내야 될 판인데 만약 이 집을 팔면 그리고 지금 이 집을 파는 출근 전략을 짜지 않으면 앞으로는 또 한참을 더 보유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종잣돈이 작으면 어쩔 수 없이 종잣돈을 불려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경매도 배우고 부동산도 배우고 인터넷도 뒤지고 별짓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자산이 어느 정도 모이면 뭘 해야 돼요? 그때는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된다. 우리가 그냥 얼마 정도에 뭐 조금 아끼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 나가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버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데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돈을 지키는 거다. 따라서 쓰고 싶은 거 좀 쓰세요. 쓰고 싶은 거 쓰시고 재산을 잘 지키면 더 좋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